만약에 그 합쳐진다면 60년 이상 이제 분단이 됐으니까 체제와 그 이념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로드맵 같은 거는 있으신지 좀. 두 체제를 가지고 통일되기는 어렵고요. 결국은 대한민국 체제가 좀 문제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안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일대 개혁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의 내용을 남한 안에서 좀 먼저 만들어 놓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북한 주민들과 함께 정말 북한 주민들이 좋아할 그런 우리 대한민국을 한쪽에서는 만들어 나가면서 북한을 포용해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이제 스님께서 양극화 해소 이 말씀하셨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것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뭐라고 할까요? 계층의 세습이라고 할까요? 부의 세습 뭐 이런 건데요. 남한 사회 같은 경우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얘기 조금 더 하면요. 만약에 남한의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남한이 잘 산다고 하는데 부자는 부자대로 잘 사고 가난한 사람은 형편없이 산다 이러면 북한 주민들이 생각할 때 남한이 잘 산다는 게 부럽지만 지금 남한하고 통합되면 형편없이 못 사는 사람 측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통일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남한을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 거는 통일하는데 굉장한 북한 주민의 민심을 얻는데 유리해요. 남한에서, 북한에서 주로 칭찬하는 게 남한이 뭐, 일본의 친일 청산도 제대로 못했느니, 독도는 우리 땅이라 그래도 맥도 못 추니, 이렇게 비난하잖아. 그죠? 그럼 북한 주민 들을 때 좀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한이 이렇게 건강한 사회로,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 자체는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동경을 경제적으로 잘 살 뿐만 아니라 나도 가면 잘 살 수 있고 최저 생활이 보장된다. 상당히 북한 주민 출신이라고 차별받지 않는다. 뭐 베트남에서 온 사람도 차별 안 하는데 북한 출신 차별하겠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하고 통일은 별개가 아니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통일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도 과거 아까 얘기한 대로 70년 80년대까지 남북 연합 구성을 할 때 그 연방제 통일론까지 할 때는 각각의 체제를 독립적으로 유지하면서 합하자는 논리였는데 네. 제가 그거는 이제 지나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북한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왜 북한이 이제는 그 체제가 건강하게 복원되기 어려울 만큼 체제 자체가 이미 망가져 가고 있다. 네. 지금 여기 어떻게 좀 수리한다고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일 망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압박을 해가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포용을 해내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충분히 달래고 해서 통합을 해서 같이 사는 게 자기들의 모든 계층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우리가 북한에 대한 아량을 베푸는 게 필요하지. 이걸 갈봐가지고 콕 밟아가 이렇게 하려면 저쪽도 성질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한 화를 그렇게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굉장한 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곧 통일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 그렇게 통일하려고 하다가 중국이 부상해버리고 북한은 중국 쪽으로 붙어버리면 그리고 중국식 개방해가지고 인민들의 이런 삶이 좀 개선되고 하면 민심이 이쪽으로 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리고 우리는 제대로 성장이 안 돼버리고 우리는 진짜 정체되고 북한은 오히려 중국의 힘을 입어가 성장해 나가고 이러면 오히려 통일의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시기적으로 뭐 딴 사람들이 볼 때 스님이 좀 조급한 거 아니냐 갑자기 왜 통일이냐 이럴지 몰라도 기회가 이렇게 항상 막 열려 있는 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네. 자, 또 다음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구미에서 온 문형복입니다. 지금 5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5년 네. 잃어버리고 이제 5년 남았는데 책에 보니까 이제 국민적 지지를 받는 리더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다 한다면 그 리더를 둘러싼 정치 집단들이 있는데 스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국민적 여론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리더한테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 집단인 것 같은데 스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그런 통일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기에 뭐 정치인들도 많이 만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보수나 진보 진영에서 과연 우리 이 통일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심지어 뭐, 예, 그게 좀 궁금합니다. 보통 보면 그래요. 이게 대통령 되길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또 남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불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 그 다음에 가정교사를 한두 번 해가지고 지도자가 결심하면 된다. 이러면 스님이 이렇게 대중운동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식이 깨어있고 그런 다중의 국민이 눈을 뜨고 부릅뜨고 압력을 넣는 것. 선거 국면에서는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만한 영향을 끼친다든지 선거 이후에라도 지속적으로 어때요? 그것을 감독하고 압력을 넣을 만한 국민적 세력을 확보한다면 저는 누가 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딱 한 사람 깨우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번 정책이 있다고 되는 게 지속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하다가 금방 반발에 부딪히면 뭐 사회개혁도 기득권층이 부딪히면 되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국민적인 각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데서 저는 이런 국가가 지도자가 미래를 보고 국가 설계를 못하면 각성된 국민들이 모여서 이런 국가의 미래 방향을 이렇게 잡아나가면서 오히려 정치인들을 견인해 나가는 역할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게 더 확실한 담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네. 네, 추가 질문 하셔도 됩니다. 짧게 하시죠, 대신. 그런데 국민적 각성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또 잃어버린 원인이 또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을 그래서 저도 드렸습니다. 그게 딜레마죠. 그러니까 좀 더 긴 시간이 있다면 현안에 참여 안 하고 국민 각성만 운동을 전문으로 제가 해야죠. 근데 약간의 그런 시간이라는 한정에 직면하게 되니까 어때요? 2012년이라고 하는 기회를 놓치기가 아까우니까 조금 정치 현안에 좀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좀 새로운 시각, 이 낡은 프레임 한쪽만 옛날의 과거의 성공을 신화를 가지고 계속 그것만 얘기하지 말고 좀 더 미래를 보고 좀 더 환골탈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스님이 또 뭐예요? 너무 현안에 관여한다 이렇게 비판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저도 시기적으로 조금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더 발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기만 없다면 뭐 저도 조금 더 이렇게 대중들이 각성이 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해 나가죠. 그렇던 이명박 대통령이 뭐 했던 정책은 나름대로 본인은 어때요? 이 북한에 이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 데리고는 해봤자 이게 안 된다. 좀 버르장머리 고쳐서 하자. 싸우자는 뜻은 원래는 안 해서 고쳐서 해보겠다는데 버르장머리 고치기는커녕 어때요? 지금 버르장머리가 더 나빠졌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것으로 종결이 되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인도적 지원이라도 재개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좋은데 사람이란 게 그러잖아요. 아직 이게 뭐예요? 자기 막 실패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임기 안에 1년 안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북한이 무너져 버리면 어때요? 봐라, 성견지명이 있다. 이렇게 평가될 거 아니에요. 그런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1년 1년. 그래서 지금 인권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든 해서 어때요? 이 문제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고 다음 정부에 연결시켜 놓고라도 나가보려고 하는데 저는 그 약간
좀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잘못할 수는 있지만은 잘못했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돌이켜서 지금 수습을 해주고 다음 정부가 들어와서 전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렇게 장벽을 좀 못을 좀 빼주고 이렇게 딱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음 정부가 잘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명박 정부가 꼭 실패만 했다 이래 볼 수는 없어요. 왜? 실패를 딛고 다음에 잘하면 앞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또 뒤에 어때요? 이런 성공이 올 수도 있다 하면 앞에 것도 살아야 안 살아요? 살아요. 그러니까 뒤에 잘하면 이명박 대통령도 살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